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셀레데스 감독이 드디어 경질됐습니다. 드디어라고 얘기해야 되나? 마치 엄청나게 기다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나 경질될 줄 알았어. 아니 이번 네, 발렌시아가 올 시즌까지는 가느냐 아니면 중도에 경질하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 시즌에 이미 마르셀리노 감독을 9월 달에 경질하고 셀레데스 감독을 임명한 거잖아요. 근데 또다시 셀레데스 감독을 경질한다.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림이 좀 그렇다? 네, 그게 이제 펠레의 생각이었죠. 네, 역시나 틀렸습니다, 여러분. 네, 셀레데스 감독이 29일 날 결국 발렌시아에서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발렌시아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셀레데스 감독을 경질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남은 잔여 경기에 대해서는 보로가 와서 감독 대행 역할을 할 것이다. 보로는 이제 발렌시아가 문제가 생길 때보다 전문 소방수. 어디선가. 네. 이번에 발렌시아의 지봉을 잡은 게 6번째일 거예요. 네. 감독 경질될 때마다 보로 어딨어? 그러면 여기 소방수 있어요. 전문. 네. 네. 이런 상황이니까요. 여하튼 셀레데스 감독이 지봉을 놓으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셀레데스 감독이 경질될 이유는 무엇보다도 성적 부진이죠. 네, 못했으니까. 리그 재개 이후 5경기에서 네. 1승 1무 3패고요. 최근 공식 13경기에서 승리는 2승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질되더라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한번 리그 재개 이후를 좀 돌아본다면은 발렌시아 더비 네반떼아고 네.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그리고 발렌시아 주 더비 비아레알하고 경기에서도 패배를 하는 네, 그렇죠.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은 셀레데스 감독이 흔들리면서 지봉을 놓게 됐는데 선수들하고 관계도 좋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면 최악이죠. 네, 셀레데스 감독이 디아카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선수단이 셀레데스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하고요. 네. 셀레데스 감독하고 막시 고메스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셀레데스 감독이 에이바르전 끝나고 나서 직접 사표를 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런 얘기가 나왔죠. 네. 사표를 냈는데 반려했다. 네, 반려했다. 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집어넣어 이랬다 이런 그래도 얘기가 시즌까지는 나왔거든요. 함께 해. 뭐 네. 이런 루머도 있었죠. 네. 그런데 셀레데스 감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문트하고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다.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아레알전 패배한 다음에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만약의 경우 구단이 계속 가자고 하면은 계속 갈 것이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결국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질하는 과정도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제르 산체스 기술이사가 월요일 날 우리는 셀레데스 감독 체제로 간다. 네. 이야기를 했는데 피터링 구단주가 띠띠띠띠 야 경질해 잘라 그러면서 파이어. 네. 네. 결국은 셀레데스 감독이 잘리게 됐고 그 가운데서 세제르 산체스 기술이사도 사임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복잡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셀레데스 감독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올 시즌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잘려도 할 말은 없었다. 공식 41경기에서 15승 12무 14패를 기록했고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지만은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아탈란타에게 두들겨 맞았고요. 네. 너무 좀 충격적인 패배였죠. 그리고 네. 코파델레이에서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기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감독이었던 발베르데 감독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호. 네,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발베르데 감독이 발렌시아 쪽에 집을 구하고 있다. 네. 이거는 집피셜. 발렌시아 감독직을 수락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또 이 발베르데 감독은 과거에 발렌시아를 이끈 적이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보로 감독 체제로 올 시즌을 마무리한다니까 마무리하자마자 누구를 선임을 할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의 관심은 이강인이죠. 네.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엔 참 다사다난했다고 해야 되나? 힘들었죠. 힘들었죠. 네. 네. 마르셀리노 감독 밑에서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셀레데스 감독이 지봉 잡으면서 실력에 따라서 출전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이는 중요치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출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19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우와 19경기나 출전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발 출전은 2경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출전 시간은 총 564분에 불과를 해요. 그러면서 뭐 한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결국 최근에는 리그에서 퇴장당하는 모습도 네. 있었고 그러면서 중용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결국 보로 감독이 온다면은 이강인 선수를 중용할 것이냐? 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보로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코치들이 감독 대행을 했을 때는 큰 변화를 주진 않잖아요. 네.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팀을 수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불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진 않아요. 네. 보로 감독이 4-4-2를 쓴다고 봤을 때에는 역시 이제 중앙 쪽에는 다니 파레오, 콘도그비아. 네. 코클랭이 부상이 아니라면 코클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의 경우 4-2-3-1이라든가 4-3-3을 썼을 때는 솔레르를 중앙 쪽으로 돌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페란 토레스를 중앙 쪽으로 돌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중앙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배치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강인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보로 감독 대행이 자니어 시즌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구단 쪽과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다음 시즌 새롭게 리빌딩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리할 선수와 정리하지 않을 선수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경기들에서 선수들을 좀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 출전을 한다면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축구 팬들이나 저희도 그런 생각하죠. 뛸 수 있는 팀에서 뛰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여하튼 발렌시아가 올 시즌에는 감독 교체도 2번이나 하고 선수단 부상이 계속 있었고 여기다 가라이하고도 마찰도 있었고 감독과 선수하고 불화도 있었고 정말로 시끄러웠거든요. 이 가운데 이강인 선수가 골도 넣고 퇴장도 당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끝까지 발렌시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로 감독 대행이 참 발렌시아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감독들을 이제 도와주고 여러 이제 체제들을 많이 만나봤을 텐데 과거에는 발렌시아가 4-2-3-1로도 또 재밌는 그림들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마르셀리노 감독이 오면서 또 4-4-2로 전환하면서 또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색을 구축하기도 했는데 그런 과거의 그림들도 좀 되살리면서 여러 전술을 테스트하면서 거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출전을 하는 그런 그림들도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람이죠. 네. 발렌시아 팬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시절은 베니테스 감독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4-2-3-1이죠. 왜냐면 아이마를 중심으로 네. 팀을 이끌었으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 시절도 그렇고 마르셀리노 감독 시절도 그렇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경기력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결과가 더 중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다음 시즌 리빌딩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입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너를 어떻게 활용할게 이런 내용을 좀 주지 않는 이상은 이강인 선수도 이제 다가오는 이적 시장에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수 정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측면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 역시 뛰어야 돼. 네, 뛰어야 돼요. 네, 많이 뛰어야 되고 그 뛰는 곳이 뛸 수 있기만 한다면은 다른 나라, 다른 리그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이제 스페인 내 그게 발렌시아 내면은 가장 좋겠죠.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아 보이니까. 네. 여하튼 이강인 선수가 이제 남은 경기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제 보로 감독 대행 밑에서 발렌시아가 환골탈퇴할 수 있을지 여러모로 관심이 갑니다. 시선이 가고 있으니까요. 발렌시아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환골탈퇴 될까? 안 돼. 아니 발렌시아가 근데 요럴 때 선수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조금 살아난 그런 면은 있지. 네, 그런 팀 컬러는 있는데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돼요. 네. 여러분도 끝까지 한번 발렌시아 지켜봐 주세요.